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페 질문은 미간 보톡스 후의 부작용의 문의입니다. 답변을 드렸지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많은 성형외과 혹은 또 피부과라든지 다른 닥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톡스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여러 가지 질환에서 많이 유용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병원들도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보톡스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보톡스라는 것 자체의 사용이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성형외과 의사들은 4년간 트레이닝을 하면서 얼굴 해부학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 의사들도 굉장히 얼굴 해부학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정형외과나 다른 과들은 직접 그 부분을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근육 위에서 째고 그 부분에 뼈라든지 그런 걸 입고 해서 근육의 위치나 그런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아닌데요. 성형외과는 모든 수술이 이 얼굴 전면부에 흉이 안 남아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이쪽 턱뼈 수술을 한다면 밖에 이렇게 째지 않죠. 정형외과처럼 입안을 통해서 굉장히 옆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팔이나 다리는 거의 윤곽이 비슷합니다. 근데 얼굴은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나고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릅니다. 결국 근육의 모양이라든지 미묘한 위치 차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알지만 간접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직접 본 경우도 드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도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가 사체 해부라든지 카데바라고 합니다. 카데바 해부나 그런 공부를 저희가 전문의를 딴 후에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카데바는 바로 여기 그것을 어디에 위치하는지 볼 수 있죠. 다 열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약간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다른 과 선생님이 들으시면은 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는 팩트니까요. 다른 과에서 이제 보톡스를 놓을 때 과연 얼마나 해부학적인 얼굴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는지는 의문에 많이 듭니다. 사실 저도 확인을 해서 턱 보톡스를 넣을 때 이렇게 힘을 줘보라 그러고 근육의 결을 보고 조심스럽게 놓고 있고요. 미간 보톡스 같은 경우도 찡그려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근육을 상상하면서 그 위치를 맞게 놓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부모님도 어머님이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보톡스를 맞으셨다고 합니다. 미간에 보톡스를 맞으셨는데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가 나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부어오르고요. 저도 초창기 때 이런 현상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대까지 붓고 눈썹이 앵그리버드 같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눈썹이 이렇게 막 부어오르면서요 눈이 부풀어 오르는 거는 보톡스의 이제 문제일 수 있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까지 이제 부었다는 거는 여기가 부은 부위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부은 알러지 반응인지는 진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 사진 정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간 보톡스를 할 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을 아무래도 설명이 없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보톡스의 부작용이 이제 미간 같은 경우는요 맞고 나서 이렇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마사지를 해버리면 우리가 엉덩이 주사나 그런 항생제 주사를 맞고 나서 문지르고 그러는 버릇 때문에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문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톡스가 작은 근육에서 턱 같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근육에 딱 그 부분에만 작용을 해야 되는데요. 옆으로 퍼지고 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이 쌍꺼풀이 없어집니다. 부어가지고요. 사실 보톡스는 해독제가 있긴 한데요. 맞은 직후에 그걸 해독을 해야 되고요. 사실 해독제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국내에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8시간 내에 주사를 받아야지 이게 보톡스 효과를 없앨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경우는 저는 얘를 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만 지나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이렇게 부었을 때는 시간만이 해결책입니다. 환자분이나 환자분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고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서 걱정이스러우시겠지만 해결은 100%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간 보톡스가 부어 올랐을 때는 혹은 다른 부위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렇게 떨어지거나 눈가 보톡스가 특히 눈꼬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온찜질로 원래 보톡스는 열에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온찜질을 하고 부기를 좀 빨리 빼기에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그런 방식으로 대증적인 요법을 사용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에게도 온찜질과 고주파 치료, 열 치료 같은 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찜질과 함께 좀 부기를 빠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병원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보톡스도 너무 이제 싸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듯이 보톡스나 필러도 가급적이면 성형외과에서 맞으시는 게 얼굴 부위는요, 뭐 다른 부위는 아니지만 얼굴 부위는 맞으시는 게 좋겠다는 잠깐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다른 병원에서 환자분이 많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맞으셔도 되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왜 전문이겠습니까? 전문의에게 맞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